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술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 1. 술과 칼로리. 술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술은 배뇌 기능을 저하시켜 식욕 억제 기능을 방해하므로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술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술 자체에 포함된 칼로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술의 칼로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코올은 그램당 7kcal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칼로리가 높으며 지방에 버금간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맥주 한 캔내는 대략 150kcal가량, 소주 한 병에는 약 540kcal가 포함되어 있다. 2. 술을 마시면 배뇌 기능이 저하, 식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이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술을 마실 때 함께 섭취하는 고칼로리의 안주는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칼로리 계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무의식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술과 근육 손실.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먹지 않거나 적게 먹는다고 해도 술 자체가 갖는 영향으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술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아미노산이나 지방을 근육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알코올이 대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평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아미노산이나 지방 대신 알코올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근육 조직에서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 아미노산을 소모하게 된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근육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신체의 대사율 저하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회복과 성장의 필수적인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운동선수나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3. 술과 간 기능.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알코올과 같은 독소를 무해한 물질로 변환시키고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을 주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은 에너지를 상당량 사용한다. 이때 간은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의 치료와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간이 아미노산과 기타 영양소를 활용하여 근육을 치료하고 재생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간이 알코올 분해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방해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는 근육 재생을 방해하고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심각한 간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4. 술과 근육 성장. 근육 성장은 운동으로 인한 자극 이후 휴식 기간 동안 일어나는 재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은 이러한 단백질 합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은 아미노산을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술을 섭취하면 간이 알코올 분해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어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로 술은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인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며 근육 손상의 회복 시간을 늘리고 근육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5. 술과 근육 손실. 1. 알코올과 근육통. 과음 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중 하나로 근육통이 있다. 이는 알코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근육에 젖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는 운동 후에 느껴지는 근육통과 유사한 원리이다. 2. 젖산의 영향. 젖산은 근육과 신장의 피로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운동 능력이 떨어뜨려 근육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6. 알코올과 운동.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어렵기에 방법을 제시하겠다. 1. 음주 전 시기의 식사. 일단 음주 전 23시간 전에 되도록 식사를 해라. 그러면 음주를 덜하고 안주도 덜 먹게 되어 몸과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음주 시 찬물을 같이 많이 마셔주면서 이뇨작용을 시켜 최대한 몸에 축적되는 알코올이 없도록 이뇨작용을 유도해주면 좋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병 이상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주를 기준으로 알코올 해독하는데 122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음주 직후 조치. 일단 음주 직후에는 유제품과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과일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것이 피로 회복과 근손실 방지에 좋다. 수분 섭취도 꾸준히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음주 후 되도록 바로 잠들지 말고 노래방에서 노래와 춤 등으로 몸을 움직여서 오늘 섭취한 열량을 소모해주는 것이 간 해독과 숙취 회복에 도움이 된다. 즉 술을 깨고 잠을 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7. 음주 후 컨디션 회복 방법. 일간에 대한 알코올의 영향. 일단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이를 불순물로 판단하여 분해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되어 신체의 피로가 증가하게 된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 분해를 위한 주요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요소와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분해 과정은 간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비타민 B1, B12, 엽산 같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사용되거나 소모된다. 이러한 영양소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 신경계 기능,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는 이러한 영양소의 부족으로 이어져 피로감 증가, 신체 기능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생성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세포에 손상을 주어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염, 지방간, 간경변 등의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 음주 후에 휴식 필요성. 그래서 음주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유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근육 피로가 증가하여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3. 알코올 해독 능력. 알코올 해독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간은 시간당 약 70cc의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대략적인 수치로 실제 분해 속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별, 음주 습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주 한 병에는 알코올이 대략 80cc 정도 들어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알코올 해독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소주 한 병을 완전히 분해하는 데는 대략 8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더 빠르게 분해되기도 한. 중요한 것은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간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당한 음주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회복에 필요한 시간. 이론적으로는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는 몸이 회복되기 위해 23일은 쉬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술을 마신 후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으로 회복하고 작동하는데 7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34일 간격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몸과 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8. 술 마신 후에 식사. 술을 마신 다음날은 찬 음식보다 따뜻하고 담백한 국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 따뜻한 국물은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땀을 통해 체내의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에 얼큰한 매운 음식으로 해장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계란국, 콩나물국, 조개국, 북엇국 등 담백하고 맑은 국을 먹는 것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탄닌 성분이 풍부한 감과 같은 과일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9. 음주 후에 운동. 음주 후에는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날 몸이 피로하고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고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후 다음날 운동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저강도 운동이 적절하다. 항상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며 너무 피곤하거나 아픈 경우에는 운동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10. 술과 운동 종합. 1. 음주 후에 휴식과 영양 섭취. 음주 후 다음날은 우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지는데 이때는 특히 휴식과 영양을 중요시해야 한다. 2. 술 마신 후에 운동.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에 몸이 힘들어져 운동을 피하곤 하다. 하지만 음주 후 다음날에도 저강도의 운동은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근육에서 젖산이 생성되는데 이때 고강도 운동을 하면 젖산이 더욱 근육에 쌓이게 되어 오버트레이닝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거나 근육 경련, 부상 등의 위험이 있다. 3.
알코올 섭취와 단백질 합성. 알코올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합성에 지장을 끼친다. 이로 인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마치 오버트레이닝에 빠진 것처럼 근육이 피로하게 된다. 그래서 근육의 손상 회복을 위한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음주 전후에는 되도록 고강도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음주 후에 저강도 운동의 효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술을 마신 다음날 아예 쉬는 것보다 저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이유는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알코올의 분해가 빠르게 이루어져 몸의 피로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술로 인해 섭취된 칼로리를 소비하여 체지방 제거 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정보로는 술을 마신 후 간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휴식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간과 몸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그냥 퍼져 있기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몸에 더 좋다. 5. 음주 후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자신의 컨디션에 맞추어야 한다. 운동 전과 후에 가벼운 러닝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본 운동을 실시한다. 만일 운동 중에 두통이나 현기증, 호흡곤란,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음주 후 다음날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컨디션 회복과 운동 진행에 중요하다. 주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